자, 비트 심도 보면 우리 비트 그러면 이게 비트예요. 0하고 1 또는 까망색, 흰색 아니면 온 아니면 오프 이렇게 확실히 구별되는 대립되는 어떤 그런 요소를 하나를 우리 비트라고 해서 요 두 개를 대립되는 요소 한 묶음을 우리 1비트라고 그러고 그거를 개수를 더 늘리면 그러니까 두 개짜리가 두 개가 되면 2비트. 그러면 2비트가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2비트라면 이런 식으로 흰색, 약간 밝은 회색, 약간 어두운 회색, 그리고 검은색 이렇게 네 개의 그 색깔로 아니 그 톤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 2비트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진 했을 때는 8비트 주로 쓰죠. 그럼 8비트는 이렇게 해서 1비트짜리 8개를 같이 조합을 할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2의 8승, 256단계의 그 톤으로 표현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256단계로 나눠서 톤을 표현한다. 그래서 8비트 이미지로 했을 때 흑백으로 하면 여기 있는 요 톤 이상의 다른 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어둡고 요거보다 더 밝은 톤은 없어요. 분명히 여기 있는 어떤 톤만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컬러는 RGB 모드의 경우에 컬러는 이게 똑같은 그런 어떤 256단계짜리가 하나, 둘, 셋, 세 개의 채널로 돼 있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24비트의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의 조합, 모든 조합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 비트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세밀한 어떤 그 색깔이든 톤이든 표현이 가능한데 그렇지만 용량은 많이 커지겠죠, 그죠? 음. 그래서 흑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256단계 너무 단계가 좀 조밀하지 않아서 흑백은 16비트로 했을 때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는 해상도라는 게 있는데 해상도는 같은 단위 면적 아니면 길이 같은 길이 안에 몇 개의 점으로 아니면 몇 개의 선으로 이미지를 표현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PPI인데 픽셀 퍼 인치. 그러니까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로 이미지를 만들었는가. 지금 왼쪽에 이미지는 예를 들면 1인치가 한 2.54cm니까 한 이 정도 이미지를 이 300개의 점으로 표현을 한 이미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중간에 있는 거는 1인치를 72개의 픽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질이 훨씬 안 좋죠. 그죠? 화질이 훨씬 안 좋아. 그래서 왼쪽에 얘 300ppi는 100%로 그 그냥 표현을 했는데 이 정도 이미지가 나오는데 중간에는 417%로 이미지를 확대를 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거를 다시 100%로 72ppi짜리 그 이미지를 100%로 이렇게 이미지를 확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100% 확대도 아니고 축소도 아니죠. 표현을 하면 결국 요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pp 그러니까 모니터가 뭐 몇 ppi인지 정확하게 이제 모니터마다 다르고 하지만 예를 들어 300ppi에 비교하면 같은 화질의 어떤 그 이미지를 얻으려면 72ppi 이미지는 요만하고 아니면 크기가 비슷하려면 이렇게 화질이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는 높을수록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죠. 사실은 해상도가 높은데 이미지가 작으면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는 아니겠죠, 그지?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픽셀 수예요. 가로 픽셀이 몇 개, 세로 픽셀 수가 얼마이냐를 우리가 이미지의 그 화질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포맷 해갖고 110쪽에 보면 로우 파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로우 파일이에요. 로우 파일. 그래서 로우 파일 110쪽에 있는 오른쪽에 카메라 로우 파일의 이해라는 그 박스를 천천히 읽어보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로우 파일은 이미지 센서는 우리가 보는 아까 어도비 RGB나 sRGB보다 훨씬 많은 영역을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미지를 받아들여요. 근데 보는 모니터가
예를 들면 sRGB면 그 나머지들 다 버리겠죠, 그죠? 근데 그 버리지 않고 그걸 다 이미지를 저장했다가 혹시 어느 부분에 이제 뭔가 모자른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노출이 안 맞거나 그럴 경우에 거기 노출을 조정하고 하면서 그 바깥쪽에 있는 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그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 파일, 그 일반 JPG 파일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콘트라스트를 조절한다거나 하면 조절하는 즉시 그냥 즉즉 화질이 나빠져요. 근데 로 파일로 하면 그 로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미지만큼까지는 지나치게 하면 화질이 나빠지지만 화질이 안 나빠진 상태로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는 카메라로라는 포토샵을 깔면 같이 깔리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로 파일을 컨버팅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117쪽에 보면 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느 정도. 근데 117쪽 맞죠? 근데 이거는 아주 많은 어떤 기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따로 시간을 내서 이거의 로 파일을 컨버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로 파일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파일, 로 파일을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냥 보통의 그 이미지 뷰어는 로 파일은 보이진 않는데 보더라도 현재 이렇게 보더라도 이거는 로 파일이 갖고 있는 모든 이미지가 아니라 거기에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은 112쪽에 보면 채널이라는 게 나오는데 채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지금 RGB 8비트 이미지잖아요. 그죠? RGB 8비트 이미지인데 그 RGB 8비트는 레드, 그린, 블루 채널로 되어 있는데 레드의 흰 부분은 여기 지금 살짝 보이는데 밝은 부분은 레드가 많이 들어있는 거고 검은 부분은 레드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의 분포가 이렇고 그린의 분포가 이렇고 블루의 분포가 이렇다. 지난 시간에 필름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감광한다고 얘기했는데 디지털도 똑같이 레드와 그린과 블루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미지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또 따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채널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RGB는 채널이 3개고 CMYK는 여기에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그리고 K, 블랙 해갖고 4개의 채널이 있어요. 그거를 알게 되면 되고 114쪽에 보면 뭐 스캐너에 대해서 나오는데 스캐너는 뭐 투과하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반사하는 이미지를 스캐너라는 기계를 통해서 디지털 정보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뭐 115쪽에 있는 그 도토리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스캐너에 물건을 올려놓고 스캔을 하면 촬영하는 것처럼 되기도 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뭐 컬러 그레이스케일 뭐 흑백 뭐 이런 모드와 이런 뭔가 조절하는 옵션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화질에 영향을 미치는 스캐너의 기능 해가지고 114쪽의 박스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광학 해상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스캐너는 렌즈가 달려있던가 아니면 CCD 뭐 이렇게 이미지 센서가 달려있는데 걔가 해상도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스캐너의 질도 좌우를 하는데 우리가 또 이 스캔을 하면서 해상도도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해상도라고 나오지? 그랬을 때 150으로 할 수도 있고 300으로 할 수도 있고 뭐 3000으로도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건 아까 이미지 해상도에서 보듯이 1인치 안에 몇 개의 점이 되는 그런 이미지로 이걸 만들 것이냐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긴 DPI예요. 닷퍼 인치. 몇 개의 점으로 1인치 안에 몇 개의 점을 이미지를 만들었는가. 뭐 PPI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절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터폴레이션 해상도라고 또 있어요. 뭐냐면 인터폴레이션은 보관이라고 해서 원래 광학적으로 그 해상도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뻥튀기를 한다는 거예요. 뻥튀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비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건 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화질이 좀 별로 좋진 않겠죠, 그죠? 그리고 다이내믹 리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고 비트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초점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건 좀 좋은 어떤 그 스캐너에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뭐 여기 흐림 영역 보정, 이미지 옵션, 무아래 제거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아 예를 들면 뭐 먼지 제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 먼지를 제거하게 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역효과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스캔 수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뭐 포토샵 같은 데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아무튼 스캐너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그다음 116쪽의 워크플로우 세팅도 여러분 작업을 하는 각자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작업을 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되고 그리고 아카이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음, 가만있어 봐. 아카이브가 몇 페이지죠? 이쪽인데 우리가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를 여기 있구나. 아카이브 맨 밑에 그 116쪽의 6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3년 만에 이미지가 다 사라졌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그래서 아카이브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에다가 그 똑같은 이미지를 넣고 정기적으로 그걸 복사해서 다시 집어넣고 뭐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써요. 디지털은 필름 같지 않아서 이 데이터가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사라지면 그걸 다시 복구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진을 굉장히 그 보관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 지금 117쪽까지 그리고 여러분 118, 119는 참고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PPT를 만들어 오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